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지만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홀로 그 아픈 기억들을 잊으려고 애써왔는데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고통과 직면하며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됐죠. 자, 그림을 그리고 또 설치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 서도희 씨도 그렇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로 오랫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은둔 생활까지 했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미술 작품에 옮겼고 고통을 직접 마주하고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 성폭력에 맞서고 있는 화가 서도희 작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서도희 작가는 서양화과를 졸업했습니다. 본명 서민영에서 서도희로 이름을 바꾸고 2018년 성폭력 경험에 대한 기억을 그림과 설치 예술에 담아 첫 개인전 죽은 민영이의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죽은 민영이의 장례식은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같은 해 서울문화재단 최초 예술지원 창작 발표형으로 선정돼 전시회 죽은 민영이의 49제를 열었습니다. 2019년에는 가정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전시회 자장가도 소용이 없으니 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를, 지난해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가해를 주제로 도미노, 숭배자들의 게임을 각각 전시했습니다. 2019년 양성평등문화상 신진여성문화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도희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앞에 소개하면서 오랫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은둔 생활도 했지만 이렇게 소개했어요. 네네. 그게 몇 년쯤이나 그랬습니까? 제가 좀 괜찮아지기까지는 한 9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9년이나? 네네. 물론 저도 사람들이랑 섞여서 대학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내긴 했지만 우선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되게 심했어가지고 불면증이. 네. 불면. 네. 그래서 거의 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9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충격적인 어떤 사건 이후에 겪는 증상들이 네. 좀 심했어가지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예를 첫 들면, 번째 불면. 네. 저는 소리에 되게 예민했어가지고 이제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 네. 그리고 뒤에 뭔가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카페 같은데 앉을 때에도 항상 몸이 문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습관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증상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할 때도 이제 사람들이나 그 상황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그렇겠네요. 네,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좀 무서워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해내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잠을 자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조금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꿈도 많이 꾸고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그런 재경험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예고가 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사람들이랑 있다가도 문득 그런 증상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티를 또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그럼 것 혼자 때문에 피해야 되겠네요. 네. 그냥 참는 거죠. 참고 숨 못 쉬고 이런 것들도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좀 결국에는 컨트롤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쌓이는 어떤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도 좀 잘 안 만나게 되긴 하고 그리고 진짜 자는 걸 아예 기피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고 네, 아예 안 자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좀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9년 시간 사이에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의 도움은 전혀 안 받았어요? 병원도 다녔었고. 처음부터 계속 다녔어요?
쭉은 아니지만 병원을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이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병원에 상담도 받고. 주로 정신과? 네. 정신과에서 약도 먹고 했는데 상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물의 도움도 있지만.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상담을 이제 했을 때 상담사 분께서 어떤 이런 성폭력이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네, 내담자로서 뭔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을 자꾸 옮기게 됐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제 진이 빠지는 상황이. 그렇겠네요. 네, 그냥 참는 거죠. 네.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어떤 후유증, 증상 이런 것들이 점점 악화돼요? 아니면 조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돼요? 조금씩은 좀 나아졌어요? 나아진다기보다는 심해지면서 만성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만성화? 네. 네. 이제 그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 것들도 완전히 습관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체념까지? 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도피를 많이 했었어요. 외국으로? 네. 제가 무서워해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 왠지 그런 게 없는 데 가면 잠을 잘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몽골도 가고 아이슬란드도 가고 이런 저만의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는 계속 했었죠. 그럼 외국 여행은 네.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고? 근데 아예 아무도 없는 데를 가니까. 네. 사람이 없는 네. 오지로? 네. 오지로 다니고 어허. 실제로 그게 처음에 갔던 게 몽골이었는데 좀 잠도 잘 자고. 그랬어요. 네. 그런 효과를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집착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지를 찾아가고? 네. 또 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걸 힘들어하고. 물론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네, 맞아요. 본인의 경우는 그런 또 시도까지 했었다. 네. 그러다가 내가 그림 그리는 전공을 한 사람이지. 네. 내가 미술 작품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언제쯤부터인 거예요? 원래 대학교 때도 미술 전공을 했고 그때도 트라우마라는 좀 두루뭉술한 주제로긴 하지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는 있었어요. 예. 네, 계속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사건이 치료 도중에 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담 도중에 상담사분이랑 해바라기 센터에서 치료받을 때요.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한번 네.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사건이 9년에 걸쳐서 작은 사건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네, 3번의 사건이 있었어서 이제 차도를 보이던 중에 그런 사건이 생기니 저도 나는 뭔가 이 삶에선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다가 그럼에도 이게 생명이라는 건 쉽게 저버려지지 않잖아요. 네.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낭떠러지 끝까지 가니까. 네, 갔다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해바라기 센터? 네네. 해바라기 센터는 이제 그 사건이 생기기 전부터 다니고 있다가 상담을 받은 곳이에요. 좋아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성폭력 피해자들 상담기구죠? 네, 맞아요. 예. 네. 이제 제가 처음 사건을 겪었을 때는 저희 지역에는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냥 성범죄 자체에 대한 체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사회적 생각해보면. 대처가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증상이 생기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자각을 잘 하지 못했었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네. 예. 그냥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잠을 못 자겠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한 번의 어떤 피해가 아니었군요. 네, 그러다 네, 보니 그 후유증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만성화되고 체념까지 가고 막 그런 반복이 있었단 말이군요. 네. 그러다 아무튼 해바라기 센터로서는 좀 도움을 받은 거고. 네. 그게 이제 내가 이걸 정말 정면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까지 해야 되겠다. 라는 용기를 거기서 낸 겁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분노가 좀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저는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전시를 해야겠다. 사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런 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방금 분노란 표현 썼는데 네. 자기가 한참 트라우마로 시달릴 때는 그런 분노도 없었어요? 분노가 안 일어나요? 있었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발현할지를 모르는 거군요. 그거를 저한테 풀었어요, 저는. 자기가 자기한테 네. 자학하는 네, 거예요? 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아이고. 왜냐면 이게 2차 가해랑 좀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예. 주변에 저는 상대적으로 제 사건에 대해서 말을 잘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병원 말을 열심히 들었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야 네. 극복할 수 있다? 네. 이게 객관화가 되면서 이 일은 이제 지난 일이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 맞는 말인데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걱정한다이지만 뭐 그래도 너한테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네. 그런 게 전형적인 2차 가해죠. 네.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학까지 하게 되더라. 네. 근데 마음속 깊이는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는데라는 걸 알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알겠어요. 네. 그러던 게 이제 내가 아닌 사회를 향한 가해자를 향한 분노 네. 이걸 작품으로까지 드러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첫 번째 2018년에 개인전의 이름이 민영이의 장례식이고 네. 앞에 그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이름이 서민영이었군요. 네, 맞아요. 이름을 개명한 거군요. 네. 아예 이제 내가 이름까지 바꾸고 새로 태어나자 이런 건가요? 네, 그쵸. 죽지 않고도 죽는 방법, 행정적으로. 네. 그래서 전시회 이름도 아예 민영이를 묻자. 네. 장례식. 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보냈습니까, 민영이를? 이 전시회를 하고 나니까 느낌이 네. 어땠어요? 저도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낙인 찍히고 싶지 않고 이런 이유로. 근데 막상 이제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저의 사건들, 그때 당시에 제 마음들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결국엔 분리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예. 제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예. 그 죽은 민영이를 좀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국엔 이제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제 자신을. 네. 있었던 사실인데 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겠죠. 네. 그러나 개인전을 하고 나니 사실은 민영이를 내가 데리고 가는 거구나. 네. 이런 인식이 생겼다. 네네. 성폭력 피해자여도 괜찮은 사회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그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나요? 지금은 잠도 이제 잘 자고 그래요? 잠을 잘 자요. 네. 지금 일상의 그런 행복들에 대해 좀 소중히 생각하면서 네, 저도 그 여유를 좀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강해졌군요. 네.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전 민영이의 장례식에 이런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끝내 불타지 않았던 말들. 네. 설치 작품이라고요. 네.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2차 가해다 싶었던 이제 주변 혹은 뭐 인터넷에서 보았던 뭐 그런 글들을 이제 리스트를 쭉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거의 제 지인분들이긴 하셨는데 예. 만나서 이제 이 문구 중에 가장 어떤 말이 가장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화가 나나요? 물어보고 그 문구를 선택하시면 이제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대화를 나누고 그 문장을 대신 펜으로 천에 써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글씨로?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시 손으로 꼬매요. 꼬매요? 네네. 자수로? 네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새긴다이지 승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없애버리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이 말에 대해서 나눴던 대화들을 인지하면서 그걸 꼬매고 그 모든 천들을 매달아서 자수로 새긴 그 글귀들을 매달았어요. 네. 전시장에는 이제 매달린 형태로 전시가 됐는데 예. 거기 이제 관람객분들이 오셔서 향을 피워주세요.
그 말들의 장르를 지내는군요. 네, 맞아요. 오래 머금고 있던 것들이라서 손으로 또 하나하나 다시 꾸미면서 생각해보고 그걸 또 이제 관람객분들이 태워주시고. 네. 그런. 관람객들이 그 글귀를 직접 읽어보겠네요, 다. 그쵸. 직접 쓰기도 하나요? 현장에서 쓰시진 않는데 대신에 현장에는 조이록을 방명록 대신에 조이록을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이. 네. 예.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장례식이 주는 그 느낌을 전시장에서도 많이 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알겠어요. 네. 그게 2차 가해가 되는 말들, 사실은 본인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프게 했던 말들 아닙니까? 네. 어찌 보면 듣기 싫은 말이고 잊어버리고 싶은 말인데 네. 오히려 그걸 사람들에게 쓰라고 하고 네. 그 말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네. 심지어 자수로까지 떴다. 네. 그게 진짜 극복하는 거군요. 네, 정면 돌파. 우리 일반 국민들도요, 잘 몰라요. 네.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2차 가해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들이 되는 겁니까? 물론 주변에서 하는 말씀들은 대부분 걱정을 안고, 악의 없이 하는 말들이겠지만, 저는,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아질 거야. 요런 말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아질 거야.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게 그렇죠. 제가 돌이켜보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동적이고 어떤 부차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아픔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주는 말이 더 좋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라는 그런 그것도 아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이 나를 또 괴롭히는군요. 네.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괜찮지가 않지? 라고 그럴 하면서 때는 뭐 그런 역으로 시간이 지나서 안 괜찮아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든가. 그게 막연하게 해결될 거라는 말보다는, 그리고 좀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인식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사실 가해자지.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좀 그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그걸로부터 좀 정확하게 떨어져서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말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왜 밤늦게 다녔어? 왜 밤늦게 다녔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어? 왜 그렇게 입고 다녔어?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좀 질책하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좀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말들을 그냥 무심코 내뱉는 사람들도 이게 상대방에게 2차 가해가 되겠지라고 하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인가요?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전시했을 때, 제가 겨냥해서, 그 사람들 겨냥해서 했던 말은 아닌데, 전시를 왔다가, 내가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주변 사람들의 걱정 섞인 그런 말들을, 이건 2차 가요. 완전히 잘못됐어. 이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게 함축돼서, 이제 저를 좀 침습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수동적이어지고 사람들이 바라는 피해자의 모습에 맞춰지게 되는. 이른바 피해자다움. 뭐 이런 사회적 낙인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거 별일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뭘로 맞았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저울질을 원한 적이 없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먼저 그렇게 반응을 한다든가. 근데 아마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을 대면했을 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그 직접적인 감상을 알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겪어본 일이 아니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한테 이유를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말보다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쩌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게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든지 뭐 너보다 아픈 사람도 많잖아라든지 이런 게 다 용기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들 느낄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진짜 용기를 주는 게 아니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인터넷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댓글도 막 달리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지. 인터넷에 이제 나랑 비슷한 사건인 것 같으면 눈에 보여요. 근데 댓글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위의 2차 가해들이 많거든요. 악성 댓글들이죠, 네. 그런 건.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기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인공과 나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마저 나를 탓하는 것처럼 나한테 원인이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되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거죠.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잖아요. 많죠. 그런 것도 작품으로 표현했어요? 네, 작품으로도 표현했고, 근데 그걸 표현하면서도 저도 이제 피해자성에 대한 미신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그게 완벽하지가 않았던 게, 이걸 발표해도 되나? 하는 그 작품을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복수에 대한 것도 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수심이라는 게. 그래도 복수는 안 하는 게 건강한 거고 그런 사회적 처벌을 받아야죠. 가해자들은. 네. 사적 복수는 금지돼 있지만 네, 형사적 그쵸.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네. 근데 고소해야 되고. 네, 처벌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화면 속에서라도 네. 그 죽은 민영이가 원했던 처벌은 요런 거였다.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네. 뭐 논란이 되진 않았는데 예. 그 제 개인적인 소심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데는 저도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관람객들의 주된 반응은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된 반응은 제가 전시장에 계속 지킴이로 있었는데 예. 우선 착잡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또 감사하게도 전시 리뷰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조금 관심이 생긴다. 알게 됐다. 네, 알게 되었다. 이런 건 바뀌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렇군요. 것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네. 또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저는 그런 정도의 효과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네. 정말 제가 더 감사할 정도로 위로받았다고 해주시고 공감이 많이 됐다고 해주셔가지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네. 그 전시를 보고 본인도 위로받았다. 네네네. 정말 그게 네. 중요한 역할인 거죠. 왜냐면 제가 기획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또 다른 어떤 피해자에 대한 프레임이 될까봐. 그리고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좀 방아쇠가 돼서. 네, 다른 피해자분들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겠는데 반대로 네. 오히려 위로가 됐다는 얘기. 네, 이게 네, 반가웠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작품 하나 가해자를 응징하는 마음을 표출한 작품도 이걸 전시해도 될까? 그만큼 주저주저함이 많았다는 거고. 네.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 한 이 작품을 전시하는데 혹시 같은 피해자한테 해가 되면 어떨까? 또 주저주저했다는 거고. 네, 어렵죠. 지나고 보면 사실 그게 아닌데. 네. 그렇죠. 사실 뭐 작은 행동 하나에도 2차 가해적으로 주저주저함이 많았다는 거죠. 네, 트집 잡혀왔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게 스스로 굉장히 검열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열하는 게 맞는 주제라고도 생각하고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것까지 극복해내는 거죠. 네. 그 첫 피해가 있었던 건 지금으로부터도 뭐 10몇 년 전인데 네. 첫 전시한 게 2018년이고 네. 미투 운동이 막 좀 퍼지고 이럴 때 아닙니까? 네. 그 본인 생각에 지금 2021년 오늘 한국 사회는 그나마 좀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달라진 부분도 물론 있고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양성평등과 성폭력 근절의 그 벽은 높잖아요, 아직.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변화들을 인지하고 그래도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네. 제일 그렇죠. 부족한 게 그 피해자다움 강조, 2차 가해 이겁니까? 뭐가 먼저냐는 어렵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 처벌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교차되는 부분을 저는 느낀 게 인터넷에서 보면 그냥 피해자가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진짜 치열해요. 정말 피해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재판에 나가서 이제 증언할 때도 힘듦을 겪는 분들 되게 많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처벌이란 없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인식도 아직 미진한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재판에서도 2차 가해 굉장히 많이 받았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피의자 쪽 변호사는 피의자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질문도 사실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되게 고충을 많이 겪으면서도 어쨌든 피해자 역시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쉽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형량도 강화되고 이런 등등의 움직임이 있는데 일선 현장과 법원에서의 아까 얘기한 경찰, 검찰, 법 판사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아직도 좀 멀었다. 그 말씀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보호, 용기 주기. 이게 정말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군요. 네네. 앞으로도 이런 작품 활동 계속 할 거죠? 그렇죠. 이제 잠도 잘 자니까. 작업 시간도 훨씬 길어질 거고. 맞습니다. 더 힘내서 좋은 작품, 이 사회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를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 서도희 작가 함께 만났습니다.